안녕하세요. 유감독의 문화극장입니다. 오늘은 자화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화상은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자화상을 그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두 명의 시인을 소환했습니다. 첫 번째 시인은 한아운 시인입니다. 한센병을 앓았던 시인은 육신의 고통을 시로 승화시켜 자신만의 삶을 살아낸 시인입니다. 두 번째 시인은 정신병에 걸려서 죽음의 문턱까지 치달았지만 시로 다시 살아난 최승자 시인입니다. 몸과 마음이 병이 들었을 때 사람들은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집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그 고통을 이겨내는 사람들도 있죠. 오늘은 두 시인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고통을 스스로 치유하고 삶의 변곡점을 그려낸 그들의 자화상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몸의 병을 시로 치유한 한아운 시인의 소록도 가는 길을 들어보겠습니다.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동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쩔릉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직가다비를 벗으면 발꼬락이 또 한 개 없다.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꼬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길. 소록도는 전라남도 고흥군에 있는 섬으로 나병 환자들의 수용소가 있는 곳입니다. 일반인들과 철저하게 격리된 외로운 섬 소록도. 그 길을 향해 걷는 한아운 시인은 힘들고 서글픈 인생을 객관적 어조로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독자들을 더욱 연민에 빠지게 합니다. 한아운 시인은 1926년 초등학교인 함흥 제1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합니다. 집안 내력이었는지 내내 우등생이었으며 특히 음악과 미술에 자질을 보였다고 합니다.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한 것은 보통학교를 졸업하기 전 해인 1931년 5학년 봄부터였습니다. 몸이 무겁고 붓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따라 한 달 남짓 온천과 삼박약수터를 다니며 요양을 해보기도 했지만 이것이 나병 발병의 시초였다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었습니다. 한센병으로 고통받으며 살던 한아운 시인은 자화상을 어떻게 그렸을까요? 자화상. 한아운. 한 번도 웃어본 일이 없다. 한 번도 울어본 일이 없다. 웃음도 울음도 아닌 슬픔. 그러한 슬픔에 굳어버린 나의 얼굴. 도대체 웃음이란 얼마나 가볍게 스쳐가는 시장기냐. 도대체 울음이란 얼마나 짓궂게 왔다가는 포만증이냐. 한때 나의 푸른 이마 및 검은 눈썹 언저리에 메어본 덧없음을 이어 오늘 꼭 가야 할 아무데도 없는 낯선 이 길머리에 쩔름쩔름 5자보다 좀 더 큰 키로 나는 섰다. 어쩌면 나의 키가 끄는 나의 그림자는 이렇게도 우두히 웬 땅을 덮는 것이냐. 지나는 거리마다 쇼윈도 유리창마다 얼른 내가 나를 알아볼 수 없는 나의 얼굴. 한아운 시인은 시작업을 그의 모든 것과 일치시킴으로써 절망과 고독을 딛고 나병을 극복했습니다. 한아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가 나에게는 제2의 생명이다. 아니, 전 생명을 지배하고 있다. 소망을 잃어버린 어두운 나에게 스스로 백광 같은 빛을 마련해주고 용기와 의지의 길로 나를 인도한다.
마음의 병을 시로 치유한 최승자 시인. 최승자의 시들은 숱한 청춘들을 감염시켰습니다.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을 때 30살은 온다. 네가 전화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네가 다시는 전화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평생을 뒤척였다. 이런 구절은 아직도 사람들 사이에서 여전히 인용됩니다. 최승자 시인은 고려대 동문과를 졸업하고 1979년 등단하였습니다. 도발적 감각과 자유분방한 언어로 여성성을 탈피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문단에 나오기 전부터 삶의 허물을 알았어요. 세계 문학 전집을 독파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숱한 인물의 삶과 죽음들이 내게 모두 내면화된 것입니다. 누구나 다 살아가고 저마다 운명이 있지만 결국은 허무했어요. 그때 이미 나는 세상과 운명의 본질을 다 봤는지 모릅니다. 최승자 시인의 자화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화상, 최승자. 나는 아무의 제자도 아니며 누구의 친구도 못 된다. 잡초나 늪 속에서 나쁜 꿈을 꾸는 어둠의 자손. 암시에 걸린 육신. 어머니, 나는 어둠이에요. 그 옛날 아담과 이브가 풀섭에서 일어난 어느 아침부터 긴 몸뚱어리의 슬픔이에요. 밝은 거리에서 아이들은 새처럼 지저귀며 꽃처럼 피어나며 햇빛 속에 저 눈부신 천성의 사람들. 저희들이 마시는 순수한 술은 갈라진 이 혀 끝에는 맞지 않는구나. 잡초나 늪 속에 온몸을 사려감고 내 슬픔의 독이 전신에 발효하길 기다릴 뿐. 뱃속의 아이가 어머니의 사랑을 구하듯 하늘 향해 몰래 울면서 나는 태양에 의해 사악한 꿈을 꾸고 있다. (10여 년) 동안 정신병원을 오가는 생활을 한 시인은 하나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밥도 잊고 때도 잊고 혼잣말도 하는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를 버틸 수 있게 해준 건 시였습니다. 언제부턴가 귀에 환청이 들리고 나도 모르게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소주 말고는 전혀 음식물을 몸속에 넣을 수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나는 서울의 한 친척집에서 지내고 있었죠. 그런 나의 이상한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기 싫었습니다. 99년부터 친척집을 나와 고시원과 여관방을 떠돌았죠. 허무와 절망은 내 운명이었어요. 문학은 슬픔의 축적이지 즐거움의 축적은 아니거든요. 젊은 날 나는 무의식적으로 충동적으로 비명처럼 시를 써왔어요. 세상이 따뜻하고 정상적으로 보이면 시를 못 쓰게 되죠. 그건 보통 사람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이제는 시를 의식적으로 씁니다. 그럴 나이가 됐어요. 나도 살아가야 하니까요. 두 시인의 자화상을 통해 예술이나 문학이 치유의 도구로 쓰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고통이 나의 자화상을 일그러 드릴 때 자신에게 맞는 예술 친구 하나 사귀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유 감독의 문화극장이었습니다.